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225페이지 제11장 3매 저번 때 1번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무색계 다음에 하나의 인식이라고 설한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의 수행을 해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다. 그렇죠? 그것은 네 가지다. 먹는 음식, 감각 접촉의 음식, 마음속 의도의 음식, 아르마리의 음식이다. 이거 저번 주에 했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칠판에 써져 있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번. 그러면 무엇을 가져오는가? 먹는 음식은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먹는 음식은 뭘 가져온다래요? 여기서 지금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자, 저번 주에는 그 네 가지 아하라가 뭔지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라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아하라, 음식 또는 자양 영양소, 한자로 음식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물질 음식, 접촉 음식, 마음 의도 음식, 의식, 네, 식식, 그래서 한자로는, 그래서 또는 자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거 하는 거죠. 그렇죠? 물질, 까발리까라, 아하라, 물질 자양인데 요거는 뭘 가져온다고요? 네, 8가지 물질을 그죠? 8가지 물질. 그 8가지 물질이 이제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보면 주석이 있죠. 그죠? 거기에 8번째로 하는,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130번 보면 아비담마에서는 지수와 붕의 4대와 형색, 그죠? 그 다음에 냄새, 맛, 영양소의 8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항상 서로 묶여서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적인 대상에 현연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8가지는 물질의 무더기. 빨리어는 뭐라 그래요? 깔라빠. 깔라빠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기 뒤에 이제 개정해 중에 해에 대한 수행에 들어가면 이 깔라빠가 중요한 의미가 이제 나와요. 깔라빠를 이루는 최소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로만 구성된 깔라빠를 순수한 팔원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 영양소를 8번째로 하는, 그 금방 앞에 했죠, 문장에서. 그 다음에 깔라빠, 순수한 팔원소, 다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깔라빠는 이들 8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깔라빠의 특성에 따라 다른 물질을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른 하나가 더 붙으면 9원소가 되고, 다시 하나가 더 붙으면 10원소가 되고 하는 것이다. 이것의 다른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는 영양소를 8번째로 한 것, 오자따 막가이다. 위에서 보듯이 오자가 영양소라는 말이에요. 오자가 이 분리할 수 없는 것, 아이니뽀까에서 맨 나중, 즉 8번째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니뽀까, 분리할 수 없는 것과 수띠 아따까, 순수한 팔원소와 오자 아따마까, 영양소를 8번째라는 것은 모두 동의어이다.
본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알아두어야 한다. 뭐라 그래요? 네, 알아두어야 한다. 여러분, 같은 말인데 여기저기서 다르게 용어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기억해 두셔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8번째로 하는 8가지 영양소, 물질,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는 음식, 영양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채소 단위로 설명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몇 가지, 8가지 뭐라고요? 지, 수, 화, 풍, 형색, 냄새, 맛, 영양소. 자, 지수화풍은 물질의 근본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4가지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물질이니까 어때요? 물질이니까 보여요. 그렇죠? 물질이니까 냄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으니까 맛보면 맛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맛보고 꿀꺽 삼키면 그게 영양소예요. 별로 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8가지가 물질에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관찰하면 이거를 깔라빠를 관찰하는 수행으로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8가지 물질을 가져온다. 먹는 음식은 물질, 영양소를 가져온대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감각 접촉의 음식은 한자로는 뭐예요? 촉식. 3가지 느낌을 가져온다. 촉은 뭘 결과를 만들어요? 느낌. 네, 느낌. 느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원인이 뭐라고요? 접촉. 우리는 느낌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까운 원인, 제일 가까운 원인은 접촉. 그렇죠?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느낌은 몇 가지예요? 최소 단위로 3가지. 그렇죠? 네.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다는 느낌, 거부하는 싫다는 느낌, 그 다음에 좋다고 또는 싫다고 표현하지 않는 중간에 어떤 덤덤한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물질과, 몸과 정신으로 나누면 5가지. 그죠? 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생기는 음식. 그죠? 마노 산제따나 아하라라고 표현돼요. 그렇죠? 빨리어로는 3가지 존재의 재생 연결을 가져오게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뭘 가져와요? 미래 6개, 3개, 무색개 중에 한 군데 가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뭐가 한다고요? 네. 의도의 영양소, 자양,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미래가 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미래에 생겨나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해서 씨앗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미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미래에 갈 준비의 토대를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노, 산제따나, 아하라가 6개, 3개로 보면 6개, 3개, 무색개 중에 어디 태어날 것을 만드는 원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아르마리의 음식, 그렇죠? 식식의 한자로는. 그래서 이거는 뭘 만들어요? 재생연결의 순간에 네, 정신감을 줘요. 지금 우리 몸과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 정신과 물질은 부모님 때문에 있죠. 그렇죠? 물질에 가까운 원인은 부모님이에요. 근데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럼 그 마음과 몸이 생기게 하는
제일 중심에 있는 원인은 뭐라 그래요? 식이라 그래요, 식. 근데 그때 식은 태어나는 식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재생, 연결하는 식이다.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에서 다른 존재. 우리는 어저께 자고 일어나고 오늘 자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건 재생, 연결식이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처음 어떤 존재로 태어날 때 그 앞에 일어나는 마음을 재생연기시라고 해요. 이름을,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죠? 식인데, 식 이러면은 무슨 식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생하게 하는, 연결하는 마음, 식이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는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사용해요. 그럼 그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명색,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 우리는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래, 어디서 우리는 나온다 그래요. 삼신 할매가, 그쵸? 다리 밑에서 주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불교에는 이게 뭐라냐면,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명색이 만들어진다. 물질과 비물질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226페이지. 이 가운데 먹는 음식이 있을 때 집착의 두려움이 있고, 감각 접촉의 음식이 있을 때 다가가는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 의도의 음식이 있을 때 재생의 두려움이 있고, 아르마리의 음식이 있을 때 재생 연결의 두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가진 이런 음식들 가운데 먹는 음식은 아들의 살코기의 비유로 설명해야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경의 이름이에요. 네, 경의 이름이에요. 네, 경이 어디 나오냐면 인연 쌍유따, 쌍유따 니까야가 있어요. 거기 2권 보면 인연 쌍유따가 있어요. 거기 인연 쌍유따에 나와요. 63번 경이에요. 아들의 고기경. 7장 대품에 아들의 고기경 63번 이렇게 해서 나와요. 거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그 근처에 나오는 경들이니까 궁금하시면 쌍유따니까에 가서 보시면 돼요. 감각적 죄 음식은 가죽이 벗겨진 소의 비유로, 마음속 의도의 음식은 활활 타는 숯구덩이의 비유로, 아르마리의 음식은 100개의 창의 비유로 설명해야 한다. 야, 그거 다 무슨 얘기예요?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두렵지? 난 모르겠네. 그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겠죠. 자, 4번. 이런 4가지 음식 가운데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만이 여기서 뜻하는 음식이다. 지금 우리가 11장 삼매경 중에 음식에 혐오해야 되는 거 하잖아요. 4가지 음식 중에 맨 첫 번째 거, 그렇죠? 영양소로 하는 음식, 이걸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일어난 인식이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이다. 음식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입맛을 다시고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서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좋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 이게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싫다는 것보다 좋다는 인식이 더 세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음식에 대한 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수행이 어려워요. 식탐이 많다는 건 뭐예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한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진 마음을 균형 잡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음식과 관련된 혐오에 대한 인식을 마음한테 인식시켜주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5. 이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닫고자 하는 자는 명상주제를 배워 그
그 배운 것의 한 구절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도록 하여 한적하게 혼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에 대해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10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10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즉, 1. 탁발 가는 것으로부터 2. 구하는 것으로서 3. 먹는 것으로서 4. 분비물로서 5. 저장하는 곳으로서 6. 소화되지 않은 것으로서 7. 소화된 것으로서 8. 결과로서 9번 배출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10번 묻은 것으로서 반주해야 한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그게 무슨 내용일까? 아이고, 괴로워요. 자, 6번. 227페이지 6번. 예, 탁발 가는 것으로서. 자, 여기 이제 이거 탁발은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설명이에요.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교단에 출가한 자는 밤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거나 수행하고, 그죠? 밤새 늦게 언제까지예요? 네? 늦은 밤까지, 그쵸? 네. 네, 시간으로 보면 한 10시나 11시 정도 그쯤 돼요. 아직 일찍 일어나 탑전에 뜨리나 아침 일찍 일어나 탑전에 이제 늦게 수행하고 공부하고 자고 그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네, 자기 공부하고 끝나고 그럼 스님들은 상가 모여서 하니까 어때요? 각자 자기가 맡은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스님들이 일어나면 청소를 해요, 일단. 네. 스님이 수행했던 수행처는 대부분 꼬인들이 많으니까 공부로 오는 꼬인들이 아침에 일어나 꾸벅꾸벅 졸다가 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저기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기후가. 더워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엄청 잘 자라요. 매일같이 나뭇잎이 쏟아져 내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원에서 맨날 아침, 오후에 그 나뭇잎 쓰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태우는 게 일이에요.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오후 되면 죽을라 그래요. 온 동네가 다 나뭇잎 태우니까. 매연 연기가 온 동네가, 그 다음에 바람이라도 불면 어때요? 슉 날아가잖아요. 그죠? 바람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래, 천천히 쿨럭쿨럭. 예, 그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눈 맵다 그러고 막 쿨럭쿨럭 하고 난리예요. 그 많이 떨어진 낙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우는 거예요. 안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집집마다도 또 다 태워요. 어디에 버릴 데가 따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탑잔에 들이나 보리수들을 쓰는 소임을 보고는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마련한다. 자, 물도 어때요? 네? 물도 이게 땅에 우리 옛날에 우리도 다 지하수 퍼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있는 거 물을 어떻게 해요? 퍼가지고 건물에 각각 자기가 필요한 데 갖다 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샤워하고 씻고 뭐 세수하고 하려면 또 물통에 물통 받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필요해요? 뒷간, 그렇죠? 뒷간. 화장실에도 물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물 필요한데 다 물 채워야 돼. 누가 해요?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네. 스님들 뿐이 없으면 스님들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일해주는 분이 있으면 일하는 분들이.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어때요? 물을 많이 써요. 왜냐면 더운 나라니까. 그렇죠? 안 쓸 것 같죠? 물 엄청 많이 써요. 물 많이 써요. 그럼 어때요? 다 더우면 어때요? 물 한 바가지, 그죠? 끼얹고, 나갔다 오면 발을 씻고, 그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양말 신어요, 안 신어요? 신는 사람은 아주
별난 사람이에요. 그죠? 대부분 안 신어요. 네. 양말 신고 살아봐야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워낙 더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말 안 신어요. 근데 법당 들어갈 때 양말 찾아서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신고 들어가야 되죠. 네. 보살님 들어가더라고요. 법당에 들어갈 때 양말 꼭 신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동남아시아는 법당에 양말 안 신어요. 스님들도 양말 안 신어요. 왜? 거기서는 양말 안 신는 게 예절이야. 근데 이쪽 오면 어때? 중국, 한국, 일본은 어때요? 추운 나라. 그렇죠. 추운 나라기도 하고 불교가 아니라 네, 유교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불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양말 신는 게 절에, 한국 절에 들어가는 거 양말 신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 스님 법당에 들어갔는데 양말 신어야죠. 네? 왜요? 네. 그래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왜 그럴까? 그랬다 보니까, 그게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유교, 예절을 지키는, 그렇죠. 격식 따지는 거. 다, 그 격식 따지는 거 다 어디예요? 유교 버전이에요. 유교 버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 많은 것들이 유교, 도교 버전이 이 불교, 우리 한국 불교에는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를 통해서 중국을, 우리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당시, 예, 스타일이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왜 꼭 양말을 신으셔야 된다고 그러나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유교 이런 것, 도교의식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분들은 어때요? 그게 원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데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더운 나라에서 양말 신을 리가 없고, 부처님도 양말 신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화적인 이제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처님 보면, 부처님 불상도 보면, 그죠? 가사 입고 있는 게 나라마다 다 다르죠. 스타일이 약간씩 달라요. 그죠? 네. 부처님 보면,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네, 그거 드러나 있는 건 대부분 어디예요? 테라와다 전통 형태는 그래요. 근데 중국 형태는 안 그래요. 어깨를 가려요. 잘 보시면.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어깨 드러내는 걸 되게 안 좋은 전통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쪽. 중국, 옛날, 지금 우리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왜 그래요? 이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을 보통 언제 드러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안 좋은 사람이었을 때 이쪽 어깨를 드러내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려요. 그래서 중국 형태 부처님 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많이. 그 스타일은. 그죠? 나라마다 달라요, 그죠? 스타일도. 그 다음에 부처님 머릿결도 물결인 것은 어때요? 이렇게 말려있지 않고 물결 형태도 있죠, 부처님. 물결식은 유럽식이야. 간다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구 그쪽 사람들은 원래 동상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결 모양 머릿결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곱슬곱슬로 되어 있는 거는 인도, 이렇게 인도 사두들의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툭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각 지역 문화에서 어떤 전통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문화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왜냐면 원래 불교에서는 불상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상이 없어요. 그래서 뭘 부처님 상으로 해요? 부처님이라고 인식해요. 초기에는 족적. 그래서 발 모양이에요. 발 모양. 그 다음에 발 모양에다가 법륜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상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족적에 법륜이 있는 게 원래 그랬다가 후대에 가니까 부처님 안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궁금해. 이제 슬슬 이제 상이 나타나는 거죠. 몇백 년 뒤에. 그러면서 이제 인도 안에서 그 다음에 간다라 문화, 그 다음에 그게 중국으로 오고 다시
한국으로 오고 이러면서 이제 버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보면 가사를 어디까지 올려요? 가슴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불상 보면 가슴 드러내는 불상도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스님들은 가슴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님 반팔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가면 더운 나라니까 이거 안 입어요. 맨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맨날 드러나 있어서 오른쪽 어깨가 시려요. 안 시릴 것 같죠? 더운 나라인데 시려요. 왜냐면 이게 계속 노출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스님들이 이 가사를 이렇게 쓱 이쪽으로 걸쳐요. 추울 때는. 이 가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쓱 걸어. 더 추우면 머리에도 얹고. 얇은 가사니까. 이 얇은 가사도 덥다고 더 얇은 거로 입어요. 스님들은. 거기 스님들은. 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이렇게 햇빛이 쫙 반대쪽에서 딱 비치면 실루엣이 다 보여요. 이 가사가 너무 얇으니까. 그래서 앞에 가사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접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사가 길기도 하고 용도가 여러 가지로 이 담보를 신다니까 어때요? 이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사를 좀. 근데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분들은 안 입지만 저쪽 위에 가면 동남아시아에도 추운 스님들은 긴 팔도 있고요. 털모자도 써요. 워낙 추우니까. 그 지역도 그 지역이 길으니까 어때요?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있으니까 저 추운 데 가면 한국처럼 추워요. 그래서 거기 가면 솜잎을 줘요. 스님이 겨우 12월 달에 저 위쪽으로 이제 스님이 양곤 아래쪽은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저 위쪽 높은 고지 있는 데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뭘 이불을 쓰냐면 솜잎을 써요. 솜잎을. 그만큼 춥다는 거야. 네. 솜잎을. 그러니까 엄청 춥겠죠. 그러니까 기후, 문화 이런 것들이 불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불교보다는 이제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줘요. 삶의 영향. 한국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불교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그 지역 문화 위에 불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좀 덜 헷갈려요. 아, 왜 불교는 왜 저러지? 그런 게 아니라 불교라는 게 그 문화, 그 나라의 문화 위에 얹혀 사는 거예요.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안 그래요. 그죠?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얹혀 살기 어려우면 어때요? 떠나요, 스님들은.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오래 있게 하려면 그 필수품을 잘 공급해주면 스님들이 안착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 4가지 필수품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 떠나요. 생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님들을 계속 자기 지역에 두게 하려면 어때요? 4가지 필수품으로 묶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들을 묶을 수 있는 건 이 4가지 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자들이. 의식주, 의료로. 네. 법으로 못 묶어요. 제가자들은 스님들을. 그렇죠? 스님들이 수행이나 법을 공부하려고 오니까 제가자들이 묶을 수 있는 이 4가지 필수품으로 스님들을 좀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법으로는 여러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들이 머무는 것 중에 이유가 2가지예요. 의식주가 잘 공급되면 머물어도 돼. 근데 의식주가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법이 있다. 머물러도 돼. 근데 이 2가지가 잘 돼 있는데 스님들한테는 땡큐죠. 그죠? 의식주도 해결되고 법도 배울 수 있어. 그럼 최상의 버전이 있는 곳이야. 거기가. 스님들한테. 자기가 내가 배울 법이 있는데 4가지 필수품도 잘 공급받을 수 있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거지. 그럼 스님들이 오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이 4가지 필수품과 법, 이 2가지가 자기한테 잘 안 맞으면 있으라도 안 있어요. 그냥 떠나요. 의식주 한번 잘 줘도 나 여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공부에 그 법이 없다 그러면 그 법이 있는 곳으로 떠나요. 네, 보면 저 스님이 여기 생활하기 좋은데 왜 가실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실 거야, 그죠? 네, 왜 그러면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 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먹는 거. 의식주 중에 뭐예요? 의식주 의리 중에 먹는 거, 그죠? 네. 이 먹는 게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맡은 일 다 하고, 마실 물, 씻을 물, 이런 물 준비해, 그죠? 그 다음에 절 주변에 빗질한 뒤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명상주에 20번, 30번 마음에 잡돌이하고서 일어난다. 아침 이제 탁발 나가기 전에 수행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바루 가사를 수하고, 바루와 가사를 수한다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스님들이 탁발 나가면 탁발 복장이 있어요. 네, 왜 그것도 왜 생겼냐면, 보살님들 때문에 생겼어요. 보살님들 때문에. 그래서 나갈 때는 그러면 탁발 복장으로 해야 된다. 그 탁발 복장이라는 게 뭐냐면 따로 입는 게 아니라, 머리, 손발, 이 다섯 군데만 드러내고 나머지는 가려야 된다. 이게 탁발 복장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때요? 어깨도 드러나고, 그죠? 보여요. 옆구리도 보이고, 그죠? 근데 마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손목 아래로 가리고 발목 아래까지, 그다음에 목도 감고, 그 어깨 노출도 막 이게 탁발 복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 탁발 복장, 한국에선 보기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탁발 하러 가는 일이 자주 없어. 동남아시아에 가면 매일같이 많아. 그래서 네, 동영상으로 봐도 되고, 이번에 19일 날 아마 야외 탁발 할 텐데, 그때 오시면 볼 수도 있고, 스님들이 아마 탁발 복장하고, 여러분한테 보시 받는 아마 행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가사를, 탁발 복장하는 가사를 입어요. 목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꽈가지고 목을 칭칭 감고 가사를 이렇게 감아요. 그리고 맨발로 탁발에 나가요. 탁발 나갈 때는. 일상에서는 슬리퍼를 신어요. 그런데 탁발 할 때는 맨발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맨발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사를 들고 그 다음에 밥을 얻어야 되니까 뭘 챙겨야 돼요? 바루. 그렇죠? 바루를 들어야 돼. 네. 바루를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혼자 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되고, 어떤 수행차다 그러면 수행차가 오래됐으니까 어때요? 그 도는 코스가 있어요. 각 선원마다. 그 선원마다, 수행차마다. 그래서 탁발을 어떻게 나가냐면, 수행차 근처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목을 받아요. 스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음식물을 받아 가십시오. 공양 매일 올릴 테니까 매일 오십시오. 반찬을 보시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보시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그쵸? 담당자가 맨날 가야 돼. 그래서, 멀어. 그럼 막 택시도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 선원에 좀 부자면 자동차 타고, 그 트럭 같은 거 타고 가요. 네, 뭐 가난하면 마을버스 타고 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예, 스님 수행했던 데 가보면 막 아침부터 한 보통 점심 공양 시간이 11시니까 어때요? 10시 전까지는 선원에 와야 돼, 그죠? 와야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11시에 공양하니까, 그 사이에는 어때요? 온 동네에 스님들이 막 돌아다녀요. 왜냐면 각자 보시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집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수행처마다 탁발 나가는 시간도 조금씩 다 달라요. 스님이 있었던 수행처는 아침 공양하고 나가요. 한 7시 근처쯤이면. 그럼 나가기 전에 나무 목탁을 탱탱탱탱 쳐요. 출발한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이 범납순으로 쭉 서요. 제일 범납이 많으신 스님이 제일 1번. 그래서 쭉 범납순을 해서 제일 끝머리 3위 꼬인, 우리의 동자스님이라고 하는 3위 스님들이, 꼬인들이 맨 뒤에. 꼬인들은 비구가 아니니까 어때요? 나이순으로. 그래서 나이가 많은
형부터, 동자승부터 막내 동자승까지 이렇게. 그럼 그대로 나중에는 출가하잖아요. 그렇죠? 20대 비부 되니까 그 순서를 계속 간다면 그대로 법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 보통 1시간 남짓 마을을 한 바퀴 돌아. 그럼 바로 이렇게 들고 1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로에 밥 주면 밥 타고 가고, 밥 준 사람이 보시자가 있으면 쓰고 밥 받고 가고, 받고 가고, 쓰고 멈췄다 밥 타고 멈추고 출발하고, 이렇게 천천히 그래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바루와 가설을 수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한적한 행복을 주고, 그늘과 물이 있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곳인 고향의 숲을 떠나, 그렇죠? 수행처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원이 안 있다 그러면 여기처럼 숲에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숲속. 그러니까 숲속 수행자들은 어때요? 보통 숲속 수행자라면 요새는 대부분 이제 하도 전통이 잘 돼 있어서 대부분 수행처가 있잖아요. 선원에 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네, 나무 그늘 밑에서 사는 거예요, 스님들이. 거기에 바로 넣고, 나무 밑이 의지처고 거처예요. 선원이에요. 그랬다가 때 되면 거기서 씻고 바로 하나 걸치고 대충 시간 맞춰서 마을로 나와서 가는 거예요. 공양 좀 받으러.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선원회가 수행생활하면 좋겠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스님이 출가하면, 출가의 첫 번째 그 네 가지, 이제 계를 받으면서 이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의지처는 뭐냐? 그러면, 나무를 의지하는 선원이 아니다. 그죠? 선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선원에서 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뭐예요? 탁발이다. 탁발이 의지처다. 그 다음에, 가산은 주냐? 아니다. 네가 농가 주워서 처음에 만들어 입어야 돼. 여러분들 그거 뭐라 그래요? 네? 네, 분소이라는 거야. 너덕이 뜯어져 있는 거를 엉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요새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멋있게 이렇게 누더기처럼 일부러 만들어서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소이라 그래요. 뭐냐면 버려진 천조각을 이렇게 스님들이 이어서, 스님들이 뭐 바늘 이렇게 잘했겠어요. 그렇죠? 바늘 이런 것도 도구도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죠? 대충 누더기 옷 이렇게. 그 다음에 약은 뭐예요? 미로바 나무라는 이 씨앗이 있어요. 스님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어요. 그게 약이에요. 그걸 어디다 절여요? 소의 오줌에.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약으로 만들려니까. 그래서 미로바나무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걸 약으로 써요. 그냥 그 주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맛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효과가 있을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를 받으면 나무를 의지처럼 한다. 탁발을 하는 것을 의지처럼 한다. 그 다음에 분도의 의지처럼 한다. 그 다음에 미로바나 약이라고 할 수 없는 약. 그죠? 네. 진짜 효과가 그게 만명독지약이야. 뭐 그때 그 당시에 약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그게 약이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지, 스님들이. 네, 이걸 기본 의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원을 보지받으면 선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없으면 네, 나무 밑에 뭐라 그래요? 거지 생활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니까.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추운 쪽으로 오면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계절의 추위 때문에. 좀 생각해봐요. 막 가을 되면 아달라달 할 텐데, 그렇죠? 가을만 해도 그럴 텐데 겨울 되면 어때요? 바로 동사야, 동사. 1년은 못 넘겨, 그죠? 바로 동사야. 네. 왜 겨울이 있는 나라에 가면 어때요? 탁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겨울에 음식 저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죠? 특히 요새는 몰라도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탁발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불교가 전승되기 어렵죠. 더 추운 나라는.
그래서 불교의 변방이에요. 추운 지역 옛날에. 불교를 전승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면 스님들이 안 가. 초청해도 안 가요. 그래서 가면 나 거기 얼어 죽는 거야. 잘못하면 까딱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 요새처럼 교통이 좋으면 편의시설이 있어서 초청한다. 편의시설 제공해서 간다 그랬죠. 옛날엔 다 어떻게 해요? 두 발로 뚜벅이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이웃 동네에 간다는 것도 스님 뭐가 문제예요. 가는 중에 죽어. 산짐승들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사람들이 다 사니까 맹수가 없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구한말 때만 해도 호랑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큰 짐승들이 없잖아요. 산골에 옛날에 넘어갈 때 어땠어요? 혼자 못 넘어갔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조심히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큰 짐승 때문에. 동남아시아 가봐요. 거기 밀림에 들어가면 길도 없어. 그죠? 길이 안 보여요. 스님이 여기 뭐 길이 없어요. 밀림이야, 밀림. 밀림이라는 소리 뭐예요? 들어가면, 네. 큰 짐승이 안 잡혀 죽으면 독침 맞아 죽어요. 그죠? 독침 맞아서 벌레들한테 독에 쏘여서. 그래서 먼 길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유량해서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제 말도 안 통하는 동네 가면 어때요? 맞아 죽겠죠. 그죠? 이상한 애 왔다. 그죠? 네, 종교도 다르면 어때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다 어떻게 전승해요? 큰 왕국의 왕들이 융성했을 때 그 왕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어디 간다 그럴 때 가면 전파되고 안 가면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가장 융성할 때가 언제예요? 인도에서는 인도가 처음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각 지역의 불교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도 불교가 전파되죠. 그렇죠? 그래서 테러하다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네, 스리랑카에. 섬이잖아요. 스리랑카는. 그러니까 섬이니까 바다 건너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때요? 인도가 브라흐만, 이슬람 들어와서 불교가 싹 사라지죠. 그렇죠? 인도에서 불교가 왜 살아나냐면 후대에 브라흐만, 인도, 이슬람이 들어와서 불교가 싹 없어요. 그 나란다 대학교가 몇 달 동안 탔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이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다 없애버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인도에서. 네. 그래서 인도에는 불교가 없잖아요. 스님 관광 가보니까 있던데요. 대부분 스님들이 아니야. 그죠? 인도에 그 사람들이 불자들이 오니까 불자들한테 모시받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브라흐만인지 스님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관광지로 이제 부처님 성지라고 해서 이제 많이 오니까 그 불자들이 자꾸 모시하니까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다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면.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스님을 만나는 게 자기 동네에 스님이 온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암만 불자 스님이 만나도 자기 마을에 스님이 온다는, 지나가는 스님 나타나면 어때요? 스님, 저희들이 네 가지 필수품 보시할게요. 뭐 보세요? 그죠? 그래서 안거할 때 머무십시오 하면 많이 권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기네들도 법을 계속 들으려면 어때요? 네, 한 번 그냥 한 번 듣고 쓱 가는 것보다 여기 좀 계셔주세요. 석 달이라도 평생 머물러더라도 이번 안거만이라도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냥 안거 그래서 여러분 안거할 때 그래서 보시하고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떠나니까 까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석 달 안거하고 가잖아요. 이제 석 달 동안 이제 약속했으니까 머물렀으니까 이제 저는 떠날랜다 그러니까 스님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필수품 모시할게요 하는 그게 까티나 행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 조각들 각 사람들이 조금씩 보시해서 그것을 엮어해서 가사 하나 만드는 행사가 그게 까티나 행사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스님 까치나가 뭐예요? 맨날 까치나 가서 공양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죠?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가기 전에 저희들이 스님들한테 가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사천을 모아서 그것을 가사로 한 걸 세트로 만드는 것을 까치나 행사를 해요. 이해되죠? 이렇게 앞뒤가 조금 연결돼. 그래서 이렇게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다가 이제 어때요? 내가 조용히 수행하고 있다가 이제 마을에 가려니까, 그죠? 번거롭죠, 그렇죠? 이제 그 번거로움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한적한 기쁨을 기로한 채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갈처럼. 공동묘지에 제갈이 왜 가요? 밥 먹으러요. 그렇죠? 음식 먹으러 가요, 제갈은. 거기에 음식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시체를 버리는 공동묘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묻잖아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은 안 묻어요. 특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묻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버리는 곳. 시체 버리는 거에 여러분들 가요, 안 가요? 버리고 얼른 오죠, 그렇죠? 거기에 누가 살아요? 귀신들을 산다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행자. 시체 보고 수행하시는 수행자들, 그렇죠? 여러분들 있겠죠?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갈처럼 음식을 얻기 위해 마을을 향해 가야 한다. 스님도 어디로 가요? 마을로. 228페이지 7번. 이와 같이 갈 때 침상이나 의자로부터 내려오는 순간부터 발의 먼지와 도마뱀의 똥 등으로 뒤덮여 있는 깔개를 밟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노지에 살면 오만 거기 최유민의 스님이 그 미얀마 최유민 수행센터 배정받아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 꾀깨기가 있어요. 우리 외국인들이 그걸 꾀깨기라고 부르는데 도마뱀, 조그만 도마뱀. 방마다 다 있어, 한두 마리씩. 깍깍깍깍 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 왜 사냐면 거기 벌레들 잡아먹으면 살아요. 대부분 이제 모기지, 모기나 거미. 그래 벽면에 이렇게 아래 쭉 구석으로 쭉 보면 걔가 응아한 똥들이 까맣게 아주 조금씩 놓여.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 왜 저렇게 꺼먹까? 그러니까 보니까 범인이 걔네들이더라고. 꾀꾀기들, 도마뱀. 그러니까 벽이 노란색으로 칠하니까 걔네들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 건물주로 벽주로 쭉 걔네들이 벽에 붙어 살거든요. 아니면 천장에. 그러니까 쏘면 어디에 가요? 그 구석에 쭉 땡 둘러서 있어요. 그러다가 걔네들 막 달려가다 가끔씩 떨어져요. 걔네들도. 천정에 타고 막 뛰어가요. 그러다가 오늘다가 뚝 떨어져요. 막 소리가 나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막 도망가요. 걔네들이 거기서 살아요. 엄청 많아요. 거미, 모기, 개미 엄청 많아요. 진짜 개미가 많아요. 큰 개미, 작은 개미, 조그만 개미. 와우. 이쪽 빨래줄에서 저쪽 빨래줄까지 쫙 빨래줄에 걔네들은 지름길이야, 걔네들한테는. 쫙, 한 놈이 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가요. 네. 그런 곳에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주변에 논밭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없으니까 어때요? 뱀도 오고, 정갈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달팽이. 그 회랑에는, 기둥에는 달팽이들이 천지야. 달팽이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걔네들. 그러면 달팽이도 어때요? 음식 먹고 나면 걔네들도 응가를 해요. 띵글띵글띵글 벽에다 이렇게 말아놓은 것을 쏴요, 거기다가. 막 그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 다음에 곰팡이 피죠. 그죠? 습하니까. 깨끗할 날이 없어. 그죠? 한국 분들은 가면 기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데 살다가 못 견딜 거예요. 보살님들 특히나. 네. 적응 안 되는 분은 막 힘들어요. 음식은 어때요? 우리 음식하고 달라요. 우리 기름통에 담근 거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통.
땅콩 기름에다 대부분 다 볶아요, 음식을. 네. 거기는 대부분 그냥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볶거나 튀기는 거. 치킨도 바싹 튀겨서 줘요. 바삭바삭해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나중에 딱딱해요. 네. 여러분, 안 그러면 음식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상해 대부분은 더운 나라니까.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해주려면 기름에 대부분 튀겨서 줘요. 네. 우리 사람들은 막 기겁하게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어떻게 먹어, 그죠? 네.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름, 무슨 기름이야? 거기는 콩기름. 요만한 콩으로 만든 기름이에요. 콩기름. 진짜 콩기름. 네. 거기 사람들은 그 콩기름 하나 퍼가지고 밥에다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어요. 그죠? 스님도 처음 보면 놀랐어요. 왜 기름을 먹지? 기름이 잔뜩 있는데? 근데 기름을 먹어야 돼요. 진이 빠져요. 진. 너무 더우니까 막 땀을 흘리잖아요. 기름진이 빠져요. 네, 그 정도로 더운다. 기름진이. 그러니까 스님도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름을 또 먹는구나. 일부러. 그만큼 더우니까 막 진이 빠져나가요. 네, 이해가 돼요. 근데 한낮에 일을 못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그냥 점심 공양하고 나면 1시까지 조용해요, 선언이. 조용히 다들 쉬는 시간이야. 공양하는 뒤에 조용히 쉬어요. 너무 덥고 그러니까 조용히. 건물 안에서 조용히.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거나 오수를 즐기거나. 네. 그리고 1시 정도 되면 이제 쉬었다가 이제 법당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기후나 문화 환경 이런 게 다르니까 거기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죠. 거기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도 그냥 이러고 말아요. 네. 근데 우리는 물리면 어때요? 퉁퉁 부어요, 외국인들은. 내성이 없잖아요. 네. 막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보여주잖아. 왜 그래요? 모기에 물렸더니 자기네들이 놀래. 왜 그렇지? 네.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붓거든. 그런데 외국인들은 팅팅 부어요, 이렇게. 내성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부어서 놀래, 그 사람들 되려. 뭐에 물렸는데요? 모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기에 물리는 게 내성이 돼 있어. 네.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가보고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와, 가보고 싶다 그러죠. 야, 큰 스님이 계시다는데 가서, 야, 뭐 수행하면 막 쑥쑥 올라간다는데, 그죠? 여러분, 환상이 있잖아요, 수행자들이. 네, 가보면 현실은 엄청 편하지 않아요. 못 견디고 오시는 분들 많고, 탈나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제일 첫 번째가 기후와 음식 때문에. 네. 자기 음식이 안 맞으면 못 뱉어요. 몸이 못 견디니까. 딱 도착하는 날 감기 걸려서 그 다음날 가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죠? 이상해요. 자기는 준비해서 외국에서 왔는데 못 견디고 갈 정도예요. 그냥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게 훨씬 좋다고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게 참 가야 되지만 환경이래요. 똥 얘기 나와서 도마뱀똥 때문에. 그 다음에는 때때로 쥐똥, 박쥐똥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불결한 것들에 실내에서도 있고, 그렇죠? 더 혐오스러운 현관의 계단을 보아야 한다. 밖에 나가면 더 심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올빼미똥, 비둘기똥 등이 묻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올빼미똥, 비둘기똥 아니라 스님이 거기 있던 수행처는 까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예. 네, 걔네들도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에 살아요. 수행차에서 스님들이 밥 먹고 나면 이 바로를 갖고 나와서 바깥에서 씻어요. 그러면 음식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뿌려주면 새들이 먹으니까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항상 기다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음식물 먹으러 이렇게 기다려요. 오면. 그러고 거기 걔네들도 쟁탈, 그 좋은 자리 쟁탈전 있어요. 강아지들, 고양이들, 네. 얘네들도 먹을 거 기다리는 애들. 누각의 위층보다 더 혐오스러운 아래층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바람이 날려온 낙엽과 마른풀 등에 의해
병난 사미의 대소변과 침, 콧물 등에 의해서 우기철에는 비와 진흙에 의해 더럽혀지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사원의 뜰을 보아야 하고 사원의 뜰보다 더 혐오스러운 사원 밖의 길을 보아야 한다. 야, 우기 때 생각해 봐요. 스님들, 여러분, 비 오면 여러분 밥 안 먹어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스님 비 오는 날 탁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나가면 돼요. 그죠? 비 오는 날도 탁발 나가야 되잖아요. 밥 먹으려면. 저장해도 안 사니까 어때요?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비 온다고 바로 안 들고 안 나가면 뭐 해야 돼요? 네, 단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나가요. 비 오는 날 다 가사 있고 딱 다들 다 나와요. 처음 오는 사람, 스님 비 오는데 나가요? 그래요. 야, 비 오는데 왜 나가요? 그죠? 비 오는 날 밥 안 먹어요. 그럼 웃어요. 아, 그렇구나. 밥 줄 사람이 오는데, 그죠? 그럼 비 오는 날도 나가는 거야. 비 쫄딱 맞고 나가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나갈 때부터 맞고 나가는 거야. 중간에 비 오면 또 비 맞고, 그죠? 들어올 때 맞으면 또 맞고. 우기 때는 그냥 늘 적는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스님들은 탁발 날 때 의자는 안 써요. 그럼 음식이 다 비누.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뚜껑 덮고 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음식을 받으면 뚜껑, 그냥 비가 살살 오면 이렇게 쭉 열었다 닫는데 많이 오면 어때요? 그럼 카피아가 음식통에 넣어줘요. 네. 음식통에. 이렇게 스님들한테 각각 안 넣어주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앞에 분 큰 스님이 터치만 하면 음식을 받아가지고 카페아가 음식통에는 별도로 넣어줘요. 그럼 어때요? 비 쫄딱 맞아야 되죠. 가사가 옷에 착착 감겨가지고 걷는 게 쉽지 않겠죠, 그죠? 쫄딱 그냥 다 젖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때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가야 되죠, 그죠? 비 맞아, 찬비 맞아. 그죠? 그 다음에 길은 좋을까요? 진흙탕. 포장 안 돼 있는 데는 길이 진흙탕이에요. 찔찔 미끄러지는데. 마음 이렇게 잘 챙기지 안 가면 어때요? 바로도 쏟아지고, 그죠? 미끄러지고, 그죠? 네. 그러면서 음식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를 읽고 비 오는 날 한번 나가보면 바로 들고 비 쫄딱 맞으면서 1시간 동안 걸어보면 리얼하게 느껴질 텐데, 그죠? 네, 그런 말 읽으니까 좀 서운하죠. 우기철에는 비와 진흙에 의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욱 혐오스러운 사원의 뜰을 보아야 하고 사원의 뜰보다 더 혐오스러운 사원 밖의 길을 보아야 한다. 그죠? 사원은 그나마 여러 사람이 안 쓰니까, 그렇죠? 스님들만 쓰니까 들어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 제가자들이 사는 곳은 어때요? 오만 쓰레기 바깥에 다 버려요. 그죠? 네. 다 버려요. 네, 가보시면 진짜 다 버려요. 자, 8번. 서서히 보리수나 탑전에 예배드리고 오늘은 어디로 탁발을 가야 할까 하고 강당에서 생각한 뒤 진주다발과 같은 탑과 한아름의 공작꼬리의 깃털과 같이 아름다운 보리수와 천상의 궁전과 같이 깨끗한 거처를 쳐다보는 대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을 뒤로 한 채 음식을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떠난다. 마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루터기가 가시가 있는 길을 만날 수도 있고 물살에 패인 울퉁불퉁한 길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이 많이 오면 그게 깊은지 낮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고도 나겠죠.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 때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네, 보통 우기 때는 이거는 적게 오는 비예요. 우기 때 동남아시아 우기 때 비가 오잖아요. 우리나라 비 양동이로 붓는다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와요. 확 쏟아져요. 그럼 바로 나가면 다 젖는 거예요. 그렇죠? 자, 9번. 그 다음에는 종기를 숨기는 사람처럼 하의를 단단히 입고 상처를 붕대로 감듯이 그의 허리를 묶는다. 허리띠 묶는 끈이 있어요.
몸을 묶고 뼈 무더기를 덮듯이 윗옷을 입고, 그렇죠? 약이 담긴 주발을 가져오듯이 바로를 가지고 마을집 대문 가까이 가면 코끼리 시체, 사체, 말의 사체, 소의 사체, 물소의 사체, 인간의 사체, 뱀의 사체, 개의 사체 등을 보기도 한다. 단지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취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 냄새도 참아야 한다. 그렇죠? 마을에 가면 베르벨 냄새 다 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을의 대문에 서서 사나운 코끼리, 말 등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마을 골목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그렇죠? 내가 들어갈 곳이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가야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살펴야 돼요. 10번 이와 같이 깔개를 밟는 것부터 시작하여 갖가지 시체에 이르기까지 그 혐오스러운 것을 음식을 위해 밟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냄새 맡아야 한다. 참으로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로다 라고 이와 같이 탁발가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그렇죠. 음식 먹는 순간에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는 과정은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재로 태어나서 먹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움을 겪어요. 여러분 어디서 괴로움을 겪어요? 스님은 탁발 가는 게 자업이야, 자업.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 자업이잖아.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상사로부터, 그렇죠? 동료로부터, 관계하는 회사로부터 별별 얘기 다 듣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인상, 그렇죠? 다 참으면서 이놈 목근육이 포도청이라서, 그렇죠? 내가 참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스님들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 주는데 가야 돼. 가는 과정이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한테는 그걸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직장에 가서 막 베레벨 소리 다루면서 나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참는다. 그죠?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11번 229페이지. 어떻게 구함으로써 혐오스러움을 반주하는가? 이와 같이 가는 거에서 이 혐오스러움을 참고서도 마을에 들어가서 가사를 바르게 수하고 거지처럼 바로를 손에 들고 마을 골목에서 집집마다 다녀야 한다. 우기철에는 걸음을 딛는 곳마다 종아리까지 진흙탕에 빠져 물에 잠긴다. 한 손으로 바로를 잡아야 하고 다른 손으로 옷을 식혀 올려야 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감기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 치마 입고 그 비 오는 날 쫄딱 맞으면 어때요? 긴 치마 입고 죽겠죠, 그렇죠? 발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청바지 입고 비 쫄딱 맞았는데 걸으려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발로 또 걸어야 돼. 생각해봐요. 그 길이 미끄러운 길이야. 정신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내 손에 짐도 들었어. 그렇죠? 근데 우산도 없네, 그렇죠? 참 우기 때 그런 거예요. 여름철에는 그의 몸이 질풍에 날려온 쓰레기와 건초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다녀야 한다. 그죠? 집집마다 그 대문에 서면 생선 씻은 물, 고기 씻은 물, 쌀 씻은 물, 침, 코, 개똥, 돼지똥 등의 뒤섞인 갖가지 벌레들과 청파리들이 들끓는 도랑과 수채통을 보기도 하고 밟기도 한다. 그것으로부터 파리들이 올라와 가사와 바로의 머리에 앉는다. 그렇죠? 파리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개미도 있어요. 개미. 그렇죠? 개미들이 여러분 발을 꽉꽉 물어요. 걸어다녀도 개미들이요 발등이 잘 올라타요. 그래서 꽉꽉 물어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요. 걔네들이 물잖아요. 되게 아프게 물어요. 그럼 막 올라갔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걔네들도 안 떨어질래 뭐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꽉 무는 거야. 그래 먹을 건지 한번 또 물어봐요. 꽉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요. 재밌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12번. 집에 들어섰을 때 어떤 자는 주고 어떤 자는 주지 않는다. 그렇죠? 스님 왔는데 스님 이렇게 공손하게 음식 이렇게 주는 분도 있지만 어때? 스님 가셔. 그렇죠? 어떤 날은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주기도 하셔요. 그렇죠? 매일같이 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뜸뜸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끔 주시는 분, 어떤 분은 쳐다만 보는 분,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신기해요. 그게 참 업이라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업이라는 게 참 무섭다. 어떤 분은
선업을 쌓려고 아주 매일같이. 그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우리 밥해 먹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동남아시아는 밥해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기 꽂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뜨거운 밥 하려면 쌀도 있어야 되죠. 불을 떼야 돼. 가스 같은 얘기 하고 계셔. 그렇죠? 그렇죠? 거긴 가스를 안 써요. 대부분요. 가스 쓰는데 거의 없어요. 다 뭘로 해요? 나무대에서 밥을 해요. 나무대에서 밥을 하려니까 어때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밥을 하면, 여러분, 우리 밥을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하루 수입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들 밥 해주는, 스님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거기 쌀값들이 있어요. 좋은 쌀, 싼 쌀, 뭐 비싼 쌀, 좋은 쌀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밥을 하면, 야, 저 소리, 거기에 스님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노동하시는 분들이, 집 짓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5,000짜 받아요. 노동자들이 5,000짜 받으니까 한 달 풀로 받으면 얼마야? 15만짜리잖아요. 그렇죠? 30일 다 안. 근데 노동자들이 30일 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만 한 달에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5,000짜, 하루에 5,000짜리인데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5,000짜 받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하시는 분이니까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쌀값이 700짜, 800짜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밥을 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 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스님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들 자기네들은 뭐예요? 길에 나와서 그 모행가는 국수 한 그릇 사 먹어요. 200짭, 150짭 이래요. 100짭. 그런데 스님들을 하려고 뜨거운 밥을 아침에 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엄청난 정성인 거죠. 그죠? 스님 처음에 몰랐어요. 스님 막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 아, 야, 이 사람들이 아침에 밥을 안 해 먹는 사람들인데 밥을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엄청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야, 스님이 대단하다. 자기를 먹기 위해서 하는, 자기는 그 길에 나오면 그 국수 팔아요, 국수.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국수 있잖아요. 그 요런 접시에 한 접시 하는 거. 100잣, 150잣, 200잣. 동남아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후루 먹고 그 아침에. 그 다음에 밀크티 한 잔 먹으면 짜이라고 하는데 밀크티 한 잔 먹은 게 끝이야. 하루. 근데 스님들 하려고 쭉, 보통 스님이 이렇게 탑발 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럼 한 150명 정도 보시자들이 나와요. 근데 보름이다. 그러면 한 두세 배 나와요. 보름날이면 그 사람 보통 때도 안 하던 사람들도 보름 때는 보름 때는 한 번씩 해요. 그러면 한 두세 배 정도 나와. 근데 아주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 막 길이 꽉 차. 네. 길이 꽉 차. 촘촘히 쫙 사람들이 서 있어요. 언제 있냐, 이렇게 까티나, 안 거 시작하기 전 때 가잖아요. 그럼 길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선원에 가서 보시는 못하지만 자기도 보시하고 싶으니까 그날 이렇게 나와서 기다려요. 그럼 막, 그날은 보시받는 하고 시간이 한참 동안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한다는 얘기, 지금 얘기 나오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보면, 아, 여기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그 업을 쌓는 행위가 다 달라요. 1년 360일 매일같이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머니 된, 스님 한 8년 거기 있었거든요. 8년 되니까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이랬어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는 한 8년 되니까 더 힘드시니까 퍼주지는 못하고 한 사람한테 맨 앞에 있는 스님한테 넣어주고, 한번 시작하면 거의 평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언제 배우냐면 애가 태어나서부터 배워요. 할머니 쫓아서 나오고 엄마 쫓아서 나오고 친척 가족들 쫓아서 나오니까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옆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릴 때는 애들은 뭐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보시면 어떤 거 좀 귀여우니까 어때요? 사딱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런 아이가 그거 받으러 맨날 나와. 오늘 하나 받았나? 2개 받았나? 그래서 막 신나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요, 크면 보시예요. 나와서 항상 자기들도 커가지고 그렇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한국에는 보시하는 문화를 못 보니까 어때요? 어른들도 낯설어. 아, 보시하려면. 내가 길에서 이거 해도 되나? 스님 지나가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막 되게 낯설잖아요.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흔해요. 네, 보시하는 게. 스님들이 이렇게 매출할 일이 있어 나가서 찻집에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계산하고 가요. 인사하고. 네. 스님들이 차 드시니까, 내가 그건 내겠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그 보시하는 게 습이 돼 있는 거지. 근데 한국에는 어때요? 막 훑어 위아래로. 스님일까 아닐까? 그렇죠? 이상하다. 내가 아는 스님하고 많은 사람도 이상한데, 스님일까 아닐까? 네, 이래요. 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질 못하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분들이. 스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죠. 근데 문화가 다른가 그래요. 그게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그냥 습득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막 교육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이게 교육으로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왜요? 네. 왜 제가 해야 돼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경이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는, 스님 뭐 하냐면,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한번 수행처나 이런 데 가서 며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며칠 보고 온 게 엄청난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 그죠? 며칠 보고 나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전통이 그런 거구나. 그래.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전통이 없으니까 다 설명해 줘야 돼. 스님 왜 그런 거 해요? 네. 이거 말고 다른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앞에 선배들이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스님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잠깐. 바로 들고. 그러면, 보시 받으러 오신 거구나 알고 자기 물 준비되어 있으면 갖고 나가서 보시해주고 인사하면 스님들이 음식 받으면 앞으로 가요, 또. 그러면 매일 나오던 분이 안 나와 그러면 잠깐 기다려줘요.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안 나온다, 소식이 없다 그러면 가. 또 늦게 나오면 막 지나갔다고 막 스님 불러. 스님! 그렇게 기다려. 그러면 와가지고 스님 앞에 와가지고 노주고 가요. 그냥 없는 날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없다고 이렇게 합장하고 그러면 오늘 보시가 없구나 그러면 가고. 네, 그래. 그 길을 한 바퀴 또 그 시간에 맨날 그 시간에 대충 노니까 그 시간에 대충 나와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 자체가 불교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인도 자체에서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수행자한테 보시하는 게 나한테 큰 이익을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화가 불교에도 그대로 전승돼서 불교도 이 문화를 불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만든 문화가 아니에요. 인도는 수행자들한테 후원하는 게 제가자들한테 큰 공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는 주고 어떤 자는 주지 않는다. 줄 때 어떤 자는 어제 지었던 밭과 오래된 빵과 맛이 간 피죽을 준다. 그렇죠? 오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어때요? 네. 어떤 자는 주지도 않고 스님 다른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한다. 어떤 자는 못 본 척하면서 말이 없다. 어떤 자는 얼굴을 돌린다. 그렇죠? 자기가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자는 깎아줌 저리 가보시오라는 등의 거친 말로 대한다. 왜? 불자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이 깎아줌이라고 표현하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이와 같이 거지처럼 마을에 탁발을 하고 나와야 한다. 그렇죠? 거지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좀 거지인데 좀 다른 거지죠. 다른 거지들은 일반 거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지는 여러분 어때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스님들 거지들은 어때요? 받으면서 당당해요. 그렇죠? 왜요? 법이 있어서. 법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자들이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지만 그 보시기가 자기한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주면 어때요? 내가 또, 너 가난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나한테 안 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이익이. 그런데 상가, 스님들한테 하는 공덕은 엄청 큰 거예요. 이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스님들이 상가에 수행자들한테 보시하는 거예요. 자, 13번 이와 같이 마을을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오기까지 물과 진흙 등의 혐오스러운 것을 음식을 위해 밟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참아야 한다. 아, 참으로 음식은 혐오스러운 것이로다라고. 이와 같이 탁발을 가는 것으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먹는 것을 좋아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먹으러 가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괴로움, 번잡함,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먹으러 맛있어? 1시간도 가잖아요, 그렇죠?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실제는 즐거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뻥 못 가는데. 여러분 그냥 가세요 그러면 어때? 가요 안 가요? 아, 스님 제가 거기 먼데 왜 가요? 그렇죠? 이러잖아요. 가야 되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맛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맛있는 거에 매여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죠. 야, 자가용이 있는데요, 스님, 먹고 1시간도 가야죠. 그죠? 맛있다는데. 남들이 다 먹어봤다는데 나만 못 먹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 맛있다는 것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지고 왜 가냐? 그죠? 근데 줄 서서 먹잖아요. 그죠? 저 집 정말 맛있는데요. 그래요. 1시간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맛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맛에 하면, 야, 거기서 한 끼 먹나? 여기서 한 끼 먹나? 그죠? 이런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의 마음을 수행자는 증장시켜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그렇죠? 자, 14번. 230페이지. 어떻게 먹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하는가. 이와 같이 음식을 얻어서는 마을 밖에 안전한 곳에 편안히 앉아 그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음식에 걸맞는 존경할 만한 비구나 선량한 사람을 보면 추리할 수 있다. 뭐냐면 탁발 음식을 자기가 탁발 받았다고 혼자 다 독식하고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어때요?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도반이 있거나 내 스승이 있거나 나보다 더 법납이 높거나 존경할 만한 분한테 어때요? 음식을 내가 먹기 전에 아직 안 먹었으면 어때요? 권하는 거예요. 탐 있는 분은 안 하겠지. 아, 오늘 맛있는 거 탔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근데 다 먹어야지. 탐이 많으면 그러죠.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욕심이 나면 어때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자기가 욕심이 나면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욕심이 없으면 어때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욕심이 많아지면 어때요? 그런 게 싹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눈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구, 그렇죠? 가족 이러잖아요. 음식을 나누는 게 제일 가까운 멤버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같이 한다는 게 식구예요, 그렇죠? 동물들도 어때요? 자기 식구를 나눠 먹어요. 서열은 있지만 나눠 먹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 가족이 아니야, 그럼 어때요? 음식 먹으러 오면 가만 안 놔두죠, 그렇죠? 동물들 그랬잖아요. 자기네 식구면 서열은 있지만 같이 나눠 먹어요. 그죠? 그런데 식구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근처에도 못 와요. 그죠? 못 먹는데 왔다. 반 죽으면, 그죠? 네. 음식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짐승들은 어때요? 음식 먹을 때 그릉그릉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먹는데 와? 그죠? 탐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도 그릉그릉 거려. 그죠? 네.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막 먹어야 돼, 막. 그죠? 그래서 동물들도 어때요? 탐이 많은 동물이 있고, 탐이 적은 동물이 있어요, 그죠? 예. 탐이 많은 동물 막 정신 없어요, 그죠? 먹고 다 남는데도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사람들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 먹는 거에 탐이 다르구나, 볼 수 있어요. 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나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음식을 자기가 힘들게 얻었는데 나눈다. 그러면
탐이 적은 거죠. 적은 사람 나눠요. 근데 많으면 어때요? 야, 왜 불러? 그죠? 왜,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그죠? 불만이 되죠? 그 아이들 어때요? 입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부르지? 그죠? 먹고 싶은 욕구에 일단 손을 대면 드시라고 권하기가 부끄럽다. 그죠? 왜 그러냐면, 동남아시아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네, 손으로 먹어요. 그죠? 손으로. 어느 손으로 먹어요? 왼손, 오른손. 네, 구분되어 있어요. 화장실 가는 손이 있고, 그쵸? 음식 먹는 손이 있어요. 그거 반대로 하면 어디 큰일 나요. 그쵸? 네. 사람들 철저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숟갈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음식을 손대면 어때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테라와다 스님들은 동남아시아 쪽 테라와다 스님들 가면요. 손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알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요. 이게 음식의 단식. 그래서 한 덩어리만큼. 그래서 고분량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과일 주면 스님들 과일을 왜 잘라주냐면 그만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되는 거예요. 잘라 먹으면 흉이래요, 스님들은. 그래서 과일을 잘라주는 거예요. 예뻐서 잘라주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예뻐서 잘라주는 게 아니라, 계율 때문에. 이해되지. 아, 스님 왜 과일을 잘라갖고 달라고 자꾸. 네. 모르시는 분은 그 이해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한 입에 한 번에 먹도록. 씹어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봐요. 네. 왜냐면 막 묻혀야 되잖아요.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흉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자들하고 같이 공양을 안 하는 이유가 먹으면서 이렇게 흉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떨어지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하면 어때요? 네, 스님, 이러시면, 막, 쩝쩝 이러시네? 그쵸? 그러면 어때요? 네, 처음에는 안 그러겠는데, 나중에, 아이, 스님, 이러죠? 그래, 풍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유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되도록이면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보면, 아, 스님은 이슬만 드시고 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드시고 청정하게 화장실도 안 가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면. 근데 안 그래요. 똑같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화장실 가야 되고, 예, 눈, 귀, 코, 코에 나와야 될 거 다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냄새 나고, 그렇죠? 예, 다 나와요. 근데 마음의 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건 아니에요. 몸을 갖고 있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자는 또 그걸 잘못 이해하면, 에이, 스님, 맞구나.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신심이 여러분들 청정한 믿음에 대한 흠집이 날까봐 스님들이 되도록이면 일정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그랬다 나중에 이제 멀어지면, 그 스님 내가 같이 밥 먹었는데, 막 짭짭하면서 말이야.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공양을 하는. 그 다음에 공양 같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찬이나 음식을 이렇게 되게 스님 먹고 제가자들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같은 상에서 먹으면. 이러면 개에 대한 주지 않은 것을 먹는 게 돼요, 스님들이.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먹었는데 제가자가 먹으면 스님이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없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왜냐면 제가자일 거야. 스님 거라고 줬지만 제가자가 손을 대면 그건 이제 스님 게 아니야. 그래서 음식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스님들은 그렇게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스님이 줬는데 제가 사서 손을 대요? 그러면 이게 스님 게 아니야. 음식물 보시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스님들이 제가 터치하지 말라고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도 오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왜 되잖아?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 그렇잖아. 네, 먹어야 되는데 또 올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올리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제가 올립니다 그러면 되는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면 못 먹어요. 걔가 심한 스님은 그거 안 먹어요. 네, 그래서 좀 걔가 털털한 스님은 그래 아까 올렸잖아. 그럼 먹어요. 그러니까 스님마다 이게 걔가 달라.
똑같은 개를 심하게 지키는 스님이 있고, 철저하게 지키는 스님이 있고, 야, 대충 한 번 올렸으면 된 거야, 먹어. 야, 여기서 먹으라 그랬으니까 된 거야. 스님마다 이 성향이 달라요, 개에 대한 성향이. 그래서 스님들 모여서 하면 갈라지는 게 첫 번째 개 때문에 그래요. 개를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가하는 절마다 그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가를 어디서 했는데, 쟤네는 좀 깐깐한 데서 했구나. 그러면 그 깐깐한 개를 지켜주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널널한 데는, 걔네는 개도 없어. 그래서 이러면서 막 하대해. 그래, 우리 개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자기네 자기 집마다 풍습이 다르잖아요. 밥 먹는 스타일이. 되게 스님들은 이제 그게 어디 절에서 출가를 했느냐. 이제 그 절에서 지키는 계율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이제 스님들은 첫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행 스타일이 달라. 야, 우리는 여기서 하라 그랬는데 왜 저기 가서 하냐? 그러는 거죠. 서로 수행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스님 왜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지? 이제 궁금한 거 해소됐어요. 그죠? 이렇게 슬쩍 여러분들 알려주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안 물어보면 얘기도 못 해줘.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해를 하면서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해져요. 그게 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스님들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율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제가자는 없어요. 제가자 계율이 아니니까. 제가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지켜야 되니까, 제가자들이 스님 옆에 같이 뭔가 할 때는 모르니까, 그죠?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테라와다 불자들은 대부분 알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그 전통이 이어져 있으니까 앞에 분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도 율장을 공부해요. 네, 자기가 나중에 이제 수행을 깊게 하려면 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율을 보다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출가했던 스님들이 환계도 하고, 환계했으니까 어때요?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테라와다는 어때요? 다 생자야, 그죠? 제가자도 생자고, 그죠? 초자야. 대부분 몰라, 뭔 내용인지. 그 다음에 스님들도 몇 없고, 그 다음에 전통이 오래 안 돼 있으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뭐에서 나오냐면, 음식 먹는 것과 주거, 의식주, 이게 다 계율과 관련이 있어요, 스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님들 같은 가사 있고 왜 같이 못 살아요? 계율과 수행이 달라서 그래요. 계율이 다르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기준이 다르니까. 자, 어떤 스님이 그냥, 다 왔으니까 먹읍시다. 이런데, 어떤 스님이, 시간이 넘었으니까 못 먹습니다. 이러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은 못 먹잖아요. 그럼 그 스님을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것들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무리에 있는 사람이 그 스님에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다 좀 여유 있게 합시다. 통용이 돼. 그러면 어때요? 시간을 여유가 있어. 그런데 한 스님이라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한테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이해하게 되면 무슨 그래서 우리 행사하면 다 언제 해요? 10시 하죠. 후다닥 10시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스님들 공양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시나 11시 반 그 사이에 공양을 해야지 대부분 12시 전에 대부분 끝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좀 시작했으니까 12시에 좀 뒤에 끝나도 돼. 이런 스님인데 대부분 12시 안에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들이.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철이 디지털 시계나 뭐 태압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일 몸도 다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오야, 그게 정오. 머리 위에 해가 뜨는 거. 우리나라는 정오가 여기에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그렇죠? 우리 저기 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동남아시아는 여기 떠요. 위도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 위쪽에 있잖아요. 북쪽이니까. 정오라는 말은 있지만 어때요? 여기 머리 꼭대기 딱 안 써요. 그렇죠? 네, 근데 동남아시아 가면 머리 꼭대기 뜨고 보름달이 엄청 커요. 그게 뭐예요? 진짜 풀무를 크게 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게 지역이나 환경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2시 머리 위에 해가 뜨면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면 스님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상이나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끝났나? 그런 거예요. 공양 시간 끝났네? 그러면 딱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으로. 그래서 그걸로 옛날에는 다툼도 있어서 손가락 한마디 넘어가도 되냐 안 되냐. 15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규칙으로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네, 규칙으로 싸우면 규칙이 이겨요. 그죠? 룰이 이겨. 룰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유두리를 둡시다. 좀 여유를 둡시다. 그러면 다 규칙 위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규칙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유두리가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삶에서는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곳. 그러면 여러분 테러하더니 다 카피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어렵죠. 그렇죠? 카피아라는 게. 그러니까 카피아가 뭐냐면 스님을 도와주는 사물을 봐주는 사람들. 스님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물을 봐주는 것을 카피아라 그래요. 선원에 가면 그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분들. 이런 것들.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 있네. 먹는 것 얘기가 나와서 나온 김에 이것저것 여러분한테는 그걸 알아두는 게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음식에 걸맞는 존경할 만한 비구나 선량한 사람을 보면 초대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스님이 선원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자들이 밥을 안 퍼주고 스님들이 큰 스님, 존경하는 스님한테 직접 음식을 이렇게 바로에 담아드려요. 내가 존경하는 은사 스님이거나 큰 스님이,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에. 본 적 없죠, 여러분. 그죠? 대부분 제가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또는 사미들이, 작은 일들은 또 이제 사미들이 해. 스님 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반은 스님이고 반은 스님이 아니죠. 그죠? 사미 스님도 조그만 동자, 우리 한국에서는 동자 스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잘한 일들을, 왜 그러면 227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10개뿐이 안 지키니까, 스님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큰 수행처 같으면 이제 작은 스님들이 이제 맡아서 하는 일들도 있고 그래요. 어떤 절에. 왜 그러면 그 도와주는 업무를 봐주는 제가자들이 별로 없는 절에는 스님들이 해야 돼. 상을 피거나 반찬을 옮기거나 이런 것들. 수행처에 가면 공양 준비 때쯤 되면 스님이 한 분이 큰 비구가 가서 음식을 이렇게 받는, 우리가 스님들이 받았다라는 걸 하는 스님이 한 분이 가셔요. 가면 이렇게 터치를 해요, 스님들이. 승낙한다, 대표로. 음식을 이렇게 보시받는 것을 승낙한다. 이런 행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밖에 보고 있으면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 그죠? 거기 바깥에만 있어요. 밥 다 준비된 뒤에 가니까. 그래서 승낙받아요. 그래서 스님 처음 갔는데 바나나를 맨날 주는 거야. 바나나. 거기 바나나가 흔하잖아요. 그죠? 뚱뚱한 바나나, 길쭉한 바나나, 조그만 바나나, 색깔 있는 바나나. 바나나도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딱 한 종류뿐이 없죠. 한국에는. 네. 길쭉한 대표적인 그런 바나나. 거기 가면 바나나가 엄청 맛있어요. 엄청 달아요. 그 다음에 막 조그만 바나나, 주로 뚱뚱한 바나나가 더 맛있는 거예요. 네. 바나나를 줘요. 그런데 바나나를 줄 때마다 꼭 이렇게 칼질이 돼 있어요. 끝에. 스님들 거는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아진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찌르거나 칼질을 해요. 근데 찌르면 표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칼질을 살짝 해놔. 스님들한테 허락된 겁니다. 먹어도 되는 표시로. 왜 있는지 몰라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스님 처음에. 바나나가 흠집이 있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스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칼질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살아봐야지 얘기 듣는 거야. 여러분, 맨날 글로는 안 나와, 그런 거, 그죠? 네. 네, 불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불자가 되거나 그럴 거니까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런가 아시면 돼요. 먹고 싶은 욕구에 일단 손을 대면 드시라고 권하기가 부끄럽다. 손을 넣어 비비면 5손가락으로 땀이 흘러내려 파삭파삭한 음식을 적게 하고 물렁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을 있잖아. 어떤 스님은 음식에 대한 탐을 없애려고 음식을 다 섞어요. 네, 여러분, 우리 비빔밥 먹잖아요, 그렇죠? 네, 스님, 거기 밥 이쪽에 주고 반찬 이렇게 몇 개 주는데 어때요? 밥하고 반찬은 섞을 수 있잖아요. 주스도 섞고 과자도 섞고 다 섞어요. 그래가지고 뭉개서 먹어요. 식탐을 없애기 위해서 훈련도 이렇게 해요. 처음에 놀랐어. 주스를 왜 붓지? 마실 건데 왜 붓지? 아이스크림 왜 붓지? 네, 그 스님은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가 한 번에 다 먹어버린 그 맛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스님들 자기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야. 수행하려고. 개를 지키고. 그죠? 우리 맛있는 거 어때요? 가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아이스크림대로, 차는 차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죠? 왜 섞어? 그죠? 죽을 왜 만들어? 그죠? 근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워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어떤 스님은 따로따로 먹기도 하고, 어떤 스님은 고기만 먹고. 주로, 옛날에는 잘 음식이 없을 때는 뭐 했어요? 주로 고기 먹었죠, 그죠? 야채는 잘 안 먹고, 풀은 잘 안 먹고, 고기 먹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왜 이제 좀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이해한다는 어때? 주로 야채 먹죠, 그죠? 사람마다 자기가 이해하는 스타일대로 먹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15번. 그것을 찌그러뜨려서 아름다운 모양이 일그러졌을 때 덩어리를 만들어 입에 넣으면 아랫니는 절구 역할을 하고 윗니는 절구공의 역할을 하고 혀는 손의 역할을 한다. 마치 개 밥그릇 속의 개밥처럼 이빨의 절구공리로 그것을 부수어서 혀로 이리저리 돌릴 때 혀끝에 있는 맑고 묽은 침이 그것을 적시고 혀 중간에로부터 뒤에 있는 짙은 침이 적시고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의 이빨 사이에 있는 찌꺼기가 그것을 적신다. 자, 16번. 그가 이와 같이 이기고 침이 적시는 그 순간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특별한 모양과 냄새의 혼합물은 개밥그릇에 개가 토해내놓은 것처럼 극도로 혐오스러운 상태에 이른다. 그렇죠? 여러분 입안에 있는 게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맛있다 꿀꺽 삼키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지금 먹잖아요. 네, 말로 들으니까 어때요? 그죠? 네,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죠? 네, 근데 맛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 생각 없어요, 그죠? 야, 혀로 한 번 돌리고, 두 번 씹고 삼키면 안 돼. 3번은, 4번은 씹어야지, 그쵸? 맛을 즐겨야지, 씹는 맛을 즐겨야지, 그쵸? 네, 입에서 먹는 그 식감을 즐겨야죠. 이러면서 먹으면 어때요? 너무 맛있죠, 그쵸? 그건 탐하면서 먹는 거죠. 근데, 와, 이 먹는 게 개가 먹다가 빽 개어놓은 것을 먹는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만 해도, 그죠? 밥맛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래, 식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먹고 끝내버리려야지. 그죠? 먹다가도 숟가락 놓겠죠. 그 생각 들면. 그때 그 읽은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와 같지만, 눈의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삼킨다. 이와 같이 먹는 것으로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네. 야, 먹는 것이 우리는 진짜 좋다는 걸로, 그쵸?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식탐이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그 식탐을 계속 강화시키면 어때요? 끊임없이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하고 있죠, 그쵸? 주섬주섬. 다 떨어졌네? 그래서, 네. 자기 무의식적인 식탐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 저는 식탐 없어요. 오늘 밥도 한 그릇 안 먹었는데요.
그죠? 네. 저 아직 밥 안 먹었어요. 그죠?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전 식탐이 별로 없어요. 식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가서 딱 제약이 있는 데 가보면 알아요. 음식은 오후에 못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기 전부터 어떻게 저녁을 먹지? 어떤 방법으로도 허락을 받아서 저녁을 먹어야 되겠는데? 딱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많이 싸가야지. 그렇죠? 맛있는 걸 골고루 싸가서 점심 때 잔뜩 먹어야지. 그렇죠? 이 생각이 있어요. 네. 배가 안 고픈데 괜히 주섬주섬 많이 담아. 그렇죠? 가가지고 먹지도 않아. 네. 생각으로 배고픈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먹을까 말까. 점심은 먹어서 배는 부른데, 이따 못 먹는데, 하나 더 먹어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밥 먹어야 되는 생각이 끊이질 않아. 뭐라고 허락받고, 약 먹는다고 하고, 뭘 먹을까? 초코바라도 하나 먹을까? 그렇죠? 이거 갈아서 먹으면 씹는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네. 가지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식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식하면 어때요? 며칠 억지로 참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단식이 딱 끝나면 어때요? 폭식을 해요. 네. 마음이 억눌러 놨기 때문에 나 이제 끝났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죠? 네. 그때 막 먹어요. 식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식탐이. 식탐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해보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천천히 끊어서 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 일단 몸에서 오는 식탐을 제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몸의 허기. 몸이 허기를 느껴요. 여러분들은 몸의 허기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항상 부충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일정 시간 되면 몸에 있는 에너지가 먹은 게 다 소화되면 흡수되고 나면 허기가 와요. 몸의 허기. 배고픔.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면 배고픔. 아침 먹고 점심 때 먹어야 되는 못 먹고 있으면 어때요? 저녁 때쯤 되면 막 배고프다. 그렇죠? 밥 생각이 저절로 나죠. 다른 거 다 저리 가고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보고 누구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먼저 먹어야 돼. 그렇죠? 막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몸에 오는 허기예요. 몸에서 오는 허기. 네. 그 다음에 그 허기를 이겼는데도 어때요? 마음에서 오는 허기야. 마음이 고프잖아요? 끊임없이 먹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고, 이 족쇄에 걸려가지고, 그죠? 이거 벗어나지 못해.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먹는 거. 그죠? 먹는 것과 관련된. 대부분 우리가 먹는 거 해결하려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동물들도 하루 종일 먹으려는 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죠? 하루 종일 씹잖아요. 그죠? 풀을 하루 종일, 초식동물도 하루 종일 대부분 시간을 먹는데 시간 보내잖아요. 그죠? 그 허기를 채우려고. 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식하는 동물들은 어때요? 사냥다니라고 하루 종일 이 산 뛰어다녔다가 저 산 다녔다가, 그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죠. 네. 한번 못 잡으면 막 2, 3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다 먹는 거와 관련. 사람들도 어때요?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너를 때리고 나를, 그죠?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저쪽 공격하고, 그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먹는 걸 낫지 않는 곳은 먹는 곳에 나는 곳에 가서 약탈하고, 그죠? 다 먹는 문제와 관련된 거. 대부분. 대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쉬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쉬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되면 뭐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유의를 만들죠. 그죠? 사람끼리 재밌다고 하는 각 문화에서 만든 놀이를 만들어요. 뭐예요? 음주, 가무. 그죠? 인간이 하는 게 별거 없어요. 노는 거.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별게 없는데. 그거 하는데 대부분. 그래, 제일 첫 번째가 여기 걸려요. 이 먹는 문제. 이거의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생존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죠? 네.
노는 거는 며칠 참을 수 있는데 먹는 거는 며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담을 넘어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게 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게가 없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있는 음식 꺼내 먹는 위해서 담을 넘지. 요새는 어때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다 먹는 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아,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죠? 자, 이번엔 뭘로? 분비물로. 이거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스님이 재밌도록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혐오스러운 걸 얘기하면 막, 이거 읽고 나면 역겨워요. 재미 하나도 없고. 자, 17번, 231페이지. 분비물로서, 어떻게 분비물로서 혐오스러운 반주하는가? 이와 같이 음식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부처님이나 벽지불이나 전륜성왕은 담직, 가래, 고름, 피 이 네 가지 분비물 가운데 오직 하나만 가진다. 덕이 작은 사람들은 네 가지 분비를 모두 다 가진다. 이와 같이 음식물을 삼켜 안으로 들어갈 때 담즙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 음식은 마치 진한 마두가 기름이 묻은 것처럼 극도로 혐오스럽다. 가래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은 마치 나가라 발라의 입에 액에 묻은 것과 같다. 고름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것은 상한 버터가 묻은 것과 같다. 피의 분비가 많은 사람의 경우 그것은 물감이 묻은 것과 같이 극도로 혐오스럽다. 이와 같이 분비물로서의 혐오스러움을 반주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죠? 아, 음식인데, 이거 이제 쭉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 음식에 대한 탐이 좀 사라지려나?